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나는 선생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자이자 행복한 교사 노전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선생님들? 오늘은 좀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런 거죠. 이거 왜요? 하기 싫어요. 이런 거. 굉장히 상처되는 이런 이야기를 받았을 때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선생님들 오늘 이 얘기를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혹시 골든타임 아세요? 골든타임? 골든타임이라는 건 이제,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우리가 이제 골든타임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학교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언제게요? 3월입니다, 3월. 선생님, 이거 제 책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아무튼 좀 오늘 간략하게 다음에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이 3월의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시느냐에 따라서 1년의 수업이 또는 1년의 학급 운영이 잘 되느냐, 좀 망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요. 그건 다음에 좀 이야기 하고요. 어쨌든 이 3월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4월부터 모든 반이 그런 건 아닌데요. 어느 반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아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약간 이런 거 왜요? 하기 싫어요.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저 다른 거 바꿔주세요.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약간 미묘해. 그렇다고 막 뭘 할 수는 없는데 그 아이 말 한마디로 내 수업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운되거나 또는 아이들이 거기에 동조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요런 언어를 들으셨을 때 선생님이 굉장히 잘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 잘 관계가 맺어지지 않게 되면 그 학생을 이제 다음 시간에도 그 다음 시간에도 2회, 3회 이제 계속해서 내 수업 시간을 약간 뭐라 하죠? 이렇게 그런 부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굉장히 다운시키고 내 수업의 분위기를 약간 이상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것들을 아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3회는까지는 오늘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처음 그 학생이 나에게 그와 같은 언어를 던졌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런 학생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막 자주 표출하는 학생이 있고 거기 동조하는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 그반 수업 들어가신 게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다음에 다시 또 들어가고 싶지 않고 갔다 오면 굉장히 기분이 다운되고 마음이 아프고 가슴 아픈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모든 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례별로 선생님들이 접근하셔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십니다. 10가지 사례면 10가지 다 다른 경우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10개의 솔루션을 갖는다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앞으로 그 모든 사건들, 사례들을 아울릴 수 있는, 관통할 수 있는 그런 본질, 핵심, 원리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출 거고요. 지금 이 사안도 그와 같은 원리나 본질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자 보세요. 일단 처음에 아이가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말했단 말이죠. 그죠? 이거 왜요? 하기 싫어요. 이렇게. 그러면 사실 선생님이 딱 보세요. 이거는 어떤 감정이 실린 언어예요. 그죠? 부정적인 감정이 실린 언어예요.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자 이제 이 친구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정적인 감정의 뇌를 사용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뇌를 사용했다. 그래서 여기서 부정적인 언어가 말이 나온 거죠. 부정적인 생각에서부터 부정적인 언어가 말로 이렇게 표현돼서 나온 거죠. 즉 얘는 감정의 뇌를 사용했다는 걸 먼저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사실은 부정적인 감정이죠. 여기서는 뭐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이벤트성 그런 긍정적인 언어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감정의 뇌를 쓰긴 썼는데 그 감정 중에서는 어떤 감정이었어? 부정적인 감정을 이미 표현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딱 들으시는 순간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이 부정적 에너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이 딱 들으셨을 때 뭐지?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이 애가 지금 나한테 지금 내 권위에 도전하나? 뭐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나를 무시하는 건가? 지금 애들이 이렇게 많은 데서 그럼 내가 지금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신 거죠. 왜? 감정의 뇌를 썼기 때문에, 감정의 뇌에 의해서 그 언어를 들으셨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건 뭐예요? 돌발 상황이에요.
근데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학생들 사안에 애들끼리 싸워서 생긴 것은 나는 빠져있는, 난 제3자일 때에서의 돌발 상황이죠. 어쨌든. 근데 이건 지금 나와 아이 사이에 이 관계에서 생긴 돌발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아이는 자신도 지금 부정적인 감정의 뇌를 사용했고요. 이미 선생님은 이 상황이 부정적인 어떤 돌발 상황이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제 분명 부정적인 감정의 뇌를 사용하게 되실 겁니다. 주로 대부분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학생의 부정적인 언어. 그러면 이제 나도 돌발 상황. 그럼 우리 뇌는 이성적인 뇌가 아니라 무슨 뇌를 쓰기 시작한다? 감정의 뇌를 쓰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 감정의 뇌 중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은 아니겠죠. 부정적인 감정의 뇌를 쓰기 시작하시겠죠. 그러면 부정과 부정이 만나면 부정적인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일단 제가 부정적인 감정의 뇌를 썼구나. 이걸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부정의 감정을 뇌를 쓸 때는 절대 부정을 대응하시면 안 돼요. 이성적인 뇌를 바로 가져와 오셔야 되거든요. 이성적인 뇌. 그래서 사실은 이성과 감정의 뇌 싸움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이제 상황에서 풀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보세요, 선생님. 그러면 아이의 이 부정적인 감정에 그럼 나는 이성적으로 대응하려면 나보고 참으라는 거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참으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성적으로 이야기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이런 거죠. 뭐 A야, 너는 정말 이렇게 굉장히 학급에서 영향력도 크고 굉장히 발표 잘하고 좋은 아이인데 너무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니?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왠지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상대를 배려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제 아이를 자꾸 이제 깨우쳐주고 고쳐주고 싶으신 거죠.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죠. 나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 선생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아이 입장에서는 그 앞에 말은 다 까먹어요. 다 까먹고 반 친구들 있는 데서 지금 뭐야 나보고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냐 긍정적으로 얘기해라 자신을 지적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게 내가 말하려는 초점과 아이가 받아들이려는 초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왜요? 타이밍이 맞지 않아요. 타이밍이 맞지 않는 이유는 서로의 감정이 사실은 고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선생님께서 나는 말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했다라고 느끼시겠지만 사실상 감정이 실려 있어요. 그럼 선생님 여기서 이성적인 뇌로 대응하시라 이 말은요. 그럼 어떻게 이성적인 뇌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선생님들 보세요. 일단 부정적인 감정의 뇌를 썼다고 그랬죠. 근데 지난 시간 영상에 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부정적인 감정의 뇌를 쓰는 이유는 이 안에는 사실은 어떤 걱정이 있습니다. 걱정 또는요 불안 또는요 아니면 어떤 공포, 두려움 이와 같은 이면에 무언가 내면에서 출렁출렁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부정적인 감정을 야기시키고요. 그게 언어로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 도대체 이 애가 뭐 걱정이 뭐가 있어? 불안이 뭐가 있어? 자, 선생님들 이 파커파머에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잠깐 보시면요. 거기에 학생들이 갖는 공포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학생들이 갖는 공포는 무엇일까요?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얘들아 뭐뭐뭐 해보자 이랬을 때 아이들은 또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잘해야 될 텐데 내 점수 잘 따야 될 텐데 저거 뭐 어디 성적에 들어가는 건가? 이와 같은 것들이 아이들에게 공포일 수 있죠. 이거 못하면 어떻게 해야지? 다른 애들 비웃으면 어떡하지? 막 이와 같은 것들. 사실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국어 시간에는 국어 이거 해보자. 선생님들은 또 얼마나 수업에 대한 열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막 아이들이 얼마나 즐거울까 하면서 이렇게 준비해 간단 말이죠. 근데 영어 시간은 또 영어도 이것도 해보자. 과학 시간 과학도 이것도 해보자. 근데 아이들이 이게 호기심을 충족하면서 어떤 결과에 대한 부담이 없이 그냥 활동할 수 있는 거면 물론 즐겁게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의 교육 체제가 그와 같은 아이들의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잘 봐야 돼. 하게 되면 제대로 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점수도 따야 돼. 그와 같은 공포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냥 이와 같은 활동이 즐거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그걸 느끼지만 어느 친구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끝나고 어느 친구는 그게 말로 밖으로 나오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그와 같은 불안과 공포가.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공포만 있느냐? 선생님의 공포도 있어요. 선생님의 공포는 뭐예요? 내 수업이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아이들 내 수업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쟤를 하품하네? 내가 지금 너무 내 수업이 지루한가? 이와 같은 아이들이 나의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그게 이제 선생님들의 공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아이는 자신의 어떤 걱정이나 불안, 공포에 의해서 이런 거 왜요?
하기 싫어요. 이럴 수도 있죠. 처음에는. 이게 2회, 3회 또 달라집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어쨌든 그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걱정이나 불안에 의한 것이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으로 표출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때 아이의 공포를 이해하지 못하시고 자신의 공포로, 자신의 공포 뭐예요? 얘네들이 지금 나를 무시하나? 얘가 지금 나의 수업을 인정하지 않는 걸까? 다른 친구들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와 같은 자신의 공포로 그 아이의 말을 해석할 때 이걸 이제 팝업하면은 오독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독, 잘못 해석했다는 거죠. 자신의 잣대로, 나의 상황에 의해서 상대의 어떠한 것도 고려되지 않은 채 내 상황에 의해서 해석된 상황들, 이걸 오독이란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아이를 누르거나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실 수도 있고요. 아까처럼 굉장히 이성적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넌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니? 이제 좀 고쳐주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 타이밍이 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적 효과는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아이들의 공포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의 그런 어려움과 공포가 있다는 거, 그리고 교사는 교사 나름의 공포가 있다는 거. 나는 내 수업에 대해서 뭔가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아이들이 그러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그 공포를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거는 그래서 나의 공포로 인해서 아이들의 어떤 행동, 그다음 아이들의 말을 내 잣대에 의해서 해석하는 이런 오독의 상황을 줄이셔야 되는 거죠. 그럼 간단하게 이제 정리할게요, 선생님들. 자, 부정의 내를 썼어요. 부정의 내를 쓰면서 부정적인 언어가 튀어나왔네. 부정의 내를 썼구나. 인식하셨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저 부정의 언어는 분명히 저 아이의 어떤 불안과 공포에 의해서 나온 말이야. 사실 그것까지는 몰라요. 걔가 어떠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런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거는 그런 걱정과 불안에 의해서 나온 말이야. 까지 캐치하셔야죠. 그럼 뭐예요? 그럼 그냥 측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육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우리 교육이 아이들에게 생각보다 암암리에 자신들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많은 상처를 줬던 거죠. 측은하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부정적인 감정을 대응할 때 이성적으로 반응해라 이 말은 있지 않습니까? 수용. 정말 깊은 수용. 그 다음에 인정밖에 없어요. 네가 그렇게 느꼈구나. 너가 그런 생각을 했구나. 네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런 감정을 느꼈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깊은 수용과 인정을 해주시면 그 아이는 다음에 또 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쨌든 선생님들, 자, 그랬을 때 이제 아이들을 좀 마음을 풀어주시면 좋죠. 너희들이 지금 선생님 하려는 이게 이 활동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선생님은 그런 차원은 아니었는데 우리 그럼 부담스럽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럼 또 고민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선생님께서 이 아이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누셨다면 좀 한참 시일이 지난 후에 개인적으로 불러서 또 그때 좀 어려움이 있었니? 그때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해서 좀 놀라긴 했어. 그러면 그때가 아마 너도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야, 분명. 이렇게.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아이의 공포에 의한 이 감정적인 뇌를 돌발 상황으로 우리는 인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뇌도 감정의 뇌를 써서 부딪힐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때 이성적인 뇌를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것. 이 친구는 벌써 이미 부정적인 뇌를 썼어요, 학생은. 그때는 우리 교사가 이성적인 뇌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적인 뇌를 쓸 수 있는 방법은요. 저거 참아야 돼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선생님 그러면 못 참습니다. 그게 아니라 수용하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뭔가 걱정과 불안과 공포가 있구나. 그게 뭔지는 몰라도. 하지만 그것을 내가 그냥 받아줄 수는 있어.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우린 교사잖아요. 그죠? 너의 뭔가 지금 그 힘듦을 뭔지 모르겠지만, 네가 그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선생님들 사실, 우리가 알지만 이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사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맨날 이제 커뮤니티 얘기를 하는 게, 선생님들 이제 제 영상을 한번 딱 들으면, 그래, 다음부터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데, 다음에 또 그렇게 잘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아까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이제 5번, 6번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것도 또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 뇌 구조와 관련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선생님들, 아이들이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처음에 표현했을 때 부정적 언어를 인식하시고, 저 아이가 부정적인 뇌를 썼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걱정과 불안이 있구나.
수용하고 인정해줘야겠다. 그럴 수 있어. 그런 느낌 가질 수 있어. 뭐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게 되면은 일단 처음에 요 아이와의 관계를 아마 잘 이렇게 매끄럽게 맺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들 2회, 3회 그런데 이제 이미 아이와 관계가 조금 어긋났어. 벌어졌어. 그래서 그 친구가 다음번 그 다음번 계속 내 수업에 딴지를 걸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